안녕하세요. OMF에서 동원 사역을 하고 있는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것들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팀에 있어서 대부분의 팀들이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역기능 팀도 많이 있습니다. 역기능 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팀으로 유지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역기능 팀을 그래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역기능 팀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팀원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함정에 빠져서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 역기능 팀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미국의 패트릭 렌치오니라고 하는 조직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역기능 팀의 5가지 요소를 이렇게 언급했는데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밑에는 신뢰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기능 팀을 다 조사해 보면 대부분 가장 기본적으로는 신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 문제가 있으면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갈등을 하면 더 문제가 커진다는 것 때문에 신뢰가 없어서 갈등을 두려워하고 그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무관심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패트릭 렌치오니가 얘기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패트릭 렌치오니가 얘기한 역기능 팀의 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역기능 팀이 뭐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기능 팀의 5가지 단계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다면 차례대로 하면 신뢰 부족이 있고요,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헌신의 부족이 있고, 책임 회피, 결과에 대한 무관심,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오히려 기능하는 팀이란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기능하는 팀이란 서로 신뢰합니다. 깊이 팀원들끼리 신뢰하고 상충하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솔직하게 나눕니다. 의사결정과 행동 계획에 서로 헌신하게 되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 서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팀 전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기능하는 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 학생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굉장히 기능하는 팀의 역할을 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돌아보면서 이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뢰가 생겼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서로 나눌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돌아보면 첫째,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뢰를 쌓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투명하기, 한 팀 안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다 서로 알 수 있게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기, 주 안에서 한 지체임을 강조하기, 이런 것들이 저와 인도네시아 학생들 사이에 그런 어떤 문화적인 장벽이 있고 그랬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특히 국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한 팀으로 일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할 건가? 팀원 간의 신뢰 부족은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숨기려는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삶의 여정을 나누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대부분을 자랐는지, 또 형제자매의 수나 혹은 자기 출생 순서. 첫째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둘째는 첫째와 경쟁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뤄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타임라인을 자기가 그려보고 팀원들 사이에 한번 나눠보는 것, 이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보고,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MBTI 기질 같은 거를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내 유형은 ENTJ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다른 사람하고 나눠보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조이선교회 이사님들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1박 2일 시간을 보냈는데 저녁 먹고 나서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카페에서 갑자기 자기 MBTI 유형들을 얘기했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이사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그러면 극복할 것인가? 신뢰가 부족하면 팀은 열정적인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갈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다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안전한 분위기, 이것을 형성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리더의 책무입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격이 없이 얘기하는 게.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매우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거기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여과 없이 전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오히려 더 좋게 얘기하고 헬라파들이 결국 리더십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이방인들의 할례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모여서 함께 이 문제를 토론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헌신의 부족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갈등을 피하려는 팀은 결정에 헌신하지 않게 되며 이는 팀의 목표를 저해하게 됩니다. 팀원들의 헌신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과업에 대한 팀원들의 동의입니다. 이거는 이미 제가 팀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팀원들이 자기네들이 할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과업을 팀원들에게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 회피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요? 팀원들이 책임을 지기를 꺼려하면 팀은 명확한 행동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팀원들이 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자진해서 서로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팀원들끼리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그 프로세스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등한 책임을 갖는 것은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팀 리더가 물론 당연히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죠. 결과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개인의 욕구가 팀의 목표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은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결국은 결과를 제대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리더는 팀의 목표를 공개하고 실제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가리는 것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리더는 수시로 팀원들에게 충성과 책임은 팀원 개인이 아니라 몸담고 있는 팀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팀원들 사이에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리더는 반드시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팀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